한밤중 선진국 한복판에서 충전기 케이블이 통째로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연결하던 구리선 수백 미터가 하룻밤 새 사라지기도 하죠. 바로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서 왜 생계형 절도가 폭증하는 걸까요? 87년 역사의 자동차 제국이 공장 문을 닫고 국가 신용 등급은 추락하며 청년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거대한 몰락의 연쇄고리,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독일 쾰른 외곽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기묘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었죠. 관리자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건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고압 케이블이 깔끔하게 절단돼 있었거든요. 충전기 본체는 멀쩡한데 피를 뽑아간 것처럼 선만 사라진 겁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는 더 대담한 범죄가 터졌어요. 파리와 런던을 잇는 유로스타 고속철도 노선에서 구리선이 도난당한 거죠. 길이가 자그마치 서울 지하철 한 정거장 구간에 맞먹는 수백 미터.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수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왜 구리선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팔리니까요. 구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고철상에서 현금으로 바꾸기 좋은 물건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가난한 동유럽이나 제3세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케이블 절도 건수가 최근 2년 새 폭증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단순 좀도둑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절도단이에요. 심지어 일부는 고압 전류에 감전돼 목숨을 잃기도 했죠.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표면만 보면 단순한 치안 문제 같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구조적인 균열이 보입니다. 이 범죄의 배후에는 실업률 상승, 이민자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산층의 붕괴가 있어요. 독일의 실업률은 최근 6%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독일은 완전 고용을 자랑하던 나라예요. 실업률 3%대를 수십 년간 유지했거든요. 그게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프랑스는 더 심각해요. 청년 실업률이 10명 중 2명을 넘나들고 있죠.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있어도 비정규직이고요.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집세는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구리선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선진국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풍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독일은 제조업의 나라입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네 글자가 곧 품질 보증이었죠. 자동차, 기계, 화학, 철강 이 네 개의 굴뚝이 독일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지도를 펼쳐보면 이해가 빨라요. 독일 중서부의 루르 지역은 한국으로 치면 울산과 포항을 합쳐놓은 것 같은 곳이에요. 철강 공장과 화학 플랜트가 빼곡하죠. 남부의 미넨과 슈투트가르트는 BMW, 벤츠, 포르쉐의 본거지고요. 이 축을 따라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조금 달라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관광과 명품, 그리고 농업이 강했죠. 하지만 숨은 강점이 있었어요. 바로 원자력이에요. 전력의 70% 이상을 원전에서 뽑아내는 나라거든요. 덕분에 에너지 비용이 낮았고 이게 제조업 경쟁력으로 연결됐죠. 두 나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값싼 에너지였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끌어왔어요.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해서요. 한국이 LNG를 배로 실어 나르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압도적으로 쌌죠. 프랑스는 원전으로 버텼고요.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철강을 녹이고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자동차를 찍어냈어요. 완제품은 전 세계로 수출됐습니다. 특히 중국이 큰 손이었죠. 중국의 공장들이 돌아가려면 독일산 기계가 필요했거든요.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면서 벤츠와 BMW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요. 복지 시스템도 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공장에서 세금 걷고 그 돈으로 연금 주고 실업급여 주고 의료비 지원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가능했던 건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거죠. 기존 시스템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착각의 대가가 지금 청구되고 있어요. 2024년 가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본토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어요. 1937년 창립 이래 8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할게요. 이름 자체가 국민차라는 뜻이에요. 히틀러 시절 모든 독일 가정의 자동차를 일하는 구호 아래 만들어진 회사죠. 2차 대전 이후 독일 경제 부흥의 상징이 됐고 지금은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까지 거느린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이에요. 이 거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5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노조와 격돌하고 있어요. 공장 폐쇄뿐 아니라 수만 명 감원까지 거론되고 있죠.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전기차 전환에 늦었어요.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의 강자였거든요. 클린 디젤이라며 친환경을 내세웠죠. 그런데 2015년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터지면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 사이 테슬라가 치고 올라왔고 중국 업체들이 가성비 전기차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둘째,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어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공장 가동 비용이 두세 배로 뛰었거든요. 철강 녹이고 도장하고 부품 찍어내는 데 드는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셋째, 중국 시장을 잃었어요. 한때 폭스바겐 전체 판매량의 40%가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자국 브랜드인 BYD, 니오 같은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밀려나기 시작했죠. 기술을 배워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겁니다. 한국의 1997년 IMF 직전 상황과 닮은 구석이 있어요. 당시 대우, 기아, 한보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죠. 과잉 투자, 환경 변화 대응 실패, 그리고 주력 시장 상실, 구조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에요. 프랑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타이어 기업 미슐랭이 자국 내 공장 두 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어요.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됐죠. 제조업의 굴뚝에서 연기가 멈추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독일산 기계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공작기계, 자동화 설비, 정밀 부품. 중국 공장이 돌아가려면 독일 장비가 필수였죠. 자동차는 더했어요. 중국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벤츠, BMW, 아우디가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상하이 거리에 독일 고급차가 깔리기 시작했죠. 독일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중국은 내수 시장보다 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국이 역습해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해요. 작년 독일에서 팔린 수입 전기차 5대 중 2대가 중국산이었어요. BYD, MG, 폴스타 같은 브랜드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죠. 가격은 독일 차의 절반인데 품질은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을까요? 기술 이전의 역설이에요.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세우면서 기술을 가르쳐줬거든요.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하려면 기술 공유가 조건이었으니까요. 가르쳐준 제자가 이제 스승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공급망도 완전히 중국 손에 넘어갔어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원자재와 가공 능력 대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독일 업체들이 전기차 만들려면 중국에서 배터리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에너지 충격은 설상가산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 가동 비용이 치솟았거든요. 경쟁력이 급락했죠. 독일 화학 대기업 바스프는 최근 독일 내 투자를 줄이고 중국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역설적이죠. 중국에 밀려서 힘든데 그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독일에서 만들면 비용이 안 맞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니에요. 독일 제조업의 공동화가 시작된 거예요. 일자리가 따라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봐야 그림이 완성돼요. 독일이 제조업 몰락의 상징이라면 프랑스는 복지 시스템 붕괴의 현장이에요. 둘이 합쳐지면 유럽 전체의 위기가 보입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1%가 넘어요. 유럽에서 2위,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이죠.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을 연금, 의료, 실업급여에 쓴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돈을 세금으로 감당 못하고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10%를 넘어섰어요. 쉽게 말해 1년 동안 나라 전체가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도 복지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연금 개혁 시도할 때마다 대규모 시위가 터지거든요. 2023년에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고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정치인들은 표가 무서워서 손을 못 대요. 노년층 유권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빚을 더 내서 복지를 유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가 신용등급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은 프랑스를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여기서 세대 갈등이 폭발했어요. 프랑스 청년들 사이에서 니콜라 신드롬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거든요. 니콜라는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에요. 평범한 청년을 상징하는 거죠. 이 니콜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은퇴한 노년층 연금으로, 일 안 하는 사람들 실업급여로, 이민자들 지원금으로 빠져나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통계가 이걸 뒷받침해요. 프랑스 청년 세대가 납부하는 세금 대비 받는 혜택을 계산해보면 심각한 적자거든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예요. 이제 시선을 돌려볼 차례예요. 독일과 프랑스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구조가 닮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27% 정도예요. 독일이 20%고 프랑스가 10% 수준이죠. 우리가 독일보다 더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출 구조도 비슷하게 편중돼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배, 이 5가지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독일이 자동차에 올인했다가 흔들린 것처럼 우리도 반도체 하나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죠. 고령화 속도는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예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가파르죠. 그 말은 복지 비용 폭탄이 더 빨리, 더 세게 터진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당겨지고 있어요. 현재 추세라면 2050년 되면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그때 누가 부담을 질까요? 지금의 2030 세대예요. 프랑스에서 니콜라 신드롬이 터진 것처럼 한국에서도 세대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어요. 왜 우리 세대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한국은 아직 기술 혁신에서 앞서가는 분야들이 있고 재정 건전성도 유럽보다 낮죠.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보내는 경고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유럽이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독일은 뒤늦게라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요.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논의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달리 보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더 늦기 전에 칼을 든 거예요. 재생에너지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을 늘리고 있죠.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은 잡은 거예요. 프랑스는 원전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어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 하죠. 원전 강국이라는 장점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달라지고 있어요. 파리가 유럽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전통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연금 개혁도 결국 밀어붙였어요. 시위에 밀려 포기할 것 같았지만 정년 연장을 관철시켰죠. 정치적 비용을 감수한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어요. 구조조정을 미루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해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복지 시스템을 지금 손봐야 나중에 폭발하지 않아요. 특히 인구 문제가 핵심이에요. 저출생 대응 없이는 어떤 개혁도 한계가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받아가는 사람만 늘어나면 어떤 시스템도 버틸 수 없어요.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유럽은 이미 늦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요. 정리해 볼게요. 독일은 내연기관의 성공에 취해 전기차 전환에 늦었고 값싼 에너지가 끊기자 제조업 기반이 흔들렸어요. 폭스바겐이 87년 만에 공장 폐쇄를 검토하는 건 이 몰락의 상징이죠. 프랑스는 빚으로 복지를 유지하다가 재정 위기에 빠졌어요. 개혁은 시위에 막히고 청년 세대는 분노하며 거리로 나왔죠. 니콜라 신드롬은 복지 포퓰리즘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안주하면 변화의 파도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조업 의존도는 독일보다 높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예요.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어요. 만약 반도체 호황이 꺼지고 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고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날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